네, 이제 이어서 주계열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계열 단계의 별에서는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까 주계열과 원시별 단계를 구분했었는데 그 경계가 되는 게 바로 이 1000만 켈빈 이하, 그러니까 1000만 켈빈에 도달했냐, 도달 안 했냐 이거였잖아요. 자,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기체의 압력과 즉 바깥으로 터져버리려는 약간 팽창하려는 그 팽창력과 별의 중력에 의해 수축하려는 그 수축력이 서로 평형을 이룹니다. 이게 바로 정력학 평형 상태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지금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게 내부 압력이에요. 안으로 수축하려는 게 중력 수축 힘입니다. 이 팽창하고 수축하려는 요 두 힘이 지금 같은 상태, 평형 상태예요. 좀 안정적인 상태지요. 이게 이제 정력학 평형 상태입니다. 아까 원시별은 정력학 평형 상태가 아니었어요. 중력 수축 상태였습니다. 그 중력 수축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중심부 온도를 계속 높였어요. 별은 이 단계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별의 일생의 90%를 이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는 별 중에서는 주계열성이 정말 많아요. 별이 주계열 단계에 머무는 기간은 질량이 클수록 짧습니다. 여러분 아까 위에서 봤지요?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에 빨리 도달하고요. 또 주계열을 빨리 벗어나 종말 단계에 갑니다. 전반적으로 질량이 클수록 빨리빨리 늙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이 주계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도 질량이 클수록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지요. 그러다 보니 수소 핵융합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 수소를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주계열 단계를 벗어납니다. 주계열 단계는 특징이 바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주계열 단계를 지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약 100억 년 동안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고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더 짧게 주계열 단계에 머무른다. 우리 태양은 다행히 질량이 적당해서 주계열에서 이제 빨리 벗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되게 계속 있지도 않고 되게 적당해요. 100억 년.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거성 단계입니다. 거성 단계는 특징이 별 중심에게 수소가 다 소비되면 별이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때부터 다시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단 멈췄어요. 그러면 에너지 공급이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높은 온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 압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커져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 운동 상태가 커지니까요.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 기존의 압력보다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수축이 더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는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그때 발생한 열이 여기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 보이시죠? 이게 그나마 남아있는 수소입니다. 수소 껍질이라고도 하고 수소각이라고도 해요. 수소각. 네. 그래서 요 수축할 때 발생한 열이 아직 남아있는 요 수소각 부분에 연소를 좀 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축할 때 열 에너지가 발생하여 중심부 바로 바깥에 있는 수소가 요 수소 껍질입니다.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뜨거워지겠죠? 이때 뜨거워진 이 에너지 때문에 요 외곽 부분에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외곽 부분은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는 수축하고 외곽부는 계속 팽창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죠. 대신에 이 별 외곽 부분이 팽창을 하면서 별의 크기, 사이즈, 반지름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H알토상에서 여기가 주계열 단계면 거성 단계는 여기 초거성, 거성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있었어요. 온도는 낮지만, 표면 온도는 낮지만 광도가 매우 컸죠. 광도는 반지름과 T값의 조합이에요. 반지름의 제곱, 그 다음에 T의 4제곱. 그래서 T값이 굉장히 낮지만 R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 L값이 큰 것입니다.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광도가 커진 거예요. 대신에 굉장히 부풀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밀도는 매우 낮아요. 이런 불안정한 단계를 거성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별의 크기가 커지면서 표면 온도가 또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분포하고 있잖아요. 오른쪽. 근데 반지름은 크기 때문에 광도는 커요. 그래서 상단, 오른쪽 상단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여요. 물론 청색 거성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팽창했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대부분 붉은색이기 때문에 거성을 적색 거성이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성 이꼴 적색 거성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경우에는 적색 거성보다 더 큰 초거성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적색 거성, 그 윗단계가 이제 초거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여기 위에 그룹이. 네. 이처럼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면서 반지름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별의 광도가 증가하고 H알도에서 오른쪽 위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여기 H알도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앞에다가 좀 표시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H알도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갔어요. 주계열성에 머물다가 점점점 그러니까 수소핵 융합 단계가 지나면 거성 단계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다시 그러면 이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외곽부가 팽창하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질 거니까요. 그래서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의 진화 경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이지만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의 진화 방향은 이 이제 질량이 큰 경우 같은 경우 요 왼쪽 상단에 분포하니까 다시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H알도에 요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로축은 표면 온도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광도도요. 아래로 갈수록 광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위로 갈수록 광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요 태양 한번 보시겠어요? 얘 같은 경우 원시별에서 주계열까지 진화가 보면 이 방향을 띄죠? 이건 뭐냐면 표면 온도 값은 크게 변화하지 않아요. 하지만 광도가 뚝 떨어지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때 광도 변화는 많이 크진 않지만 표면 온도가 좀 증가했지요. 얘 같은 경우는요. 표면 온도 변화 차이 없이 광도만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세로축과 가로축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꼭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H알도에서
오른쪽 위로 이동한다. 여기다 좀 그림을 그려보면요. 아, 여기 있구나. 주계열에서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한다는 거지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살짝 위로. 왜냐면 표면 온도는 낮아지지만 반지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광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얘네들은 근데 사이즈가 작아서 이쪽에서는 그 거성 단계로 못 가고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꽤 있는 주계열성이 이제 거성 단계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별의 종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들. 써보면 뭐 어떤 걸까요? 좀 써보면 그냥 1, M 이거죠. 아이고, 왜 이렇게 요게 펜은 바꾸기가 어렵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들은 거성 단계가 지나면 중심부에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심부 온도를 계속적으로 높이려면 물질들이 정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외곽부가 계속 팽창하려면 열로 인해 좀 열이 공급돼야지 바깥으로 이제 팽창하려는 압력이 높아지는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식겠죠. 그럼 다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중심으로 수축을 해요. 그런데 이제 바깥층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거지. 왜냐하면 수축하면서 온도가 다시 높아지면 다시 팽창하고 팽창에다가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다시 수축하고 그래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해요. 이 상태를 맥동 상태라고 하고요. 맥동 불안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맥동하는 상태는 안정적이진 않지요. 사이즈가 변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별이 수축과 팽창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바깥층, 그러니까 요 팽창된 요 바깥층이 아예 우주공간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네, 초신성 폭발과 같이 꽝 하면서 폭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맥동하는 불안정을 못 견디면서 외곽부가 날아가게 됩니다. 요 상태를요,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초신성 폭발 같은 경우도 비슷한 관계인데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이제 큰 별들 같은 경우 맥동 불안정이 더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꽝 하고 터지면서 엄청나게 밝아졌다가 이제 주변에 자신의 잔재를 흩뿌리고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 뒤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거성 단계 다음으로 맥동 불안정 상태에서 수축 팽창을 반복하다가 외곽부가 주변으로 나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요 성운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행성상 성운의 특징은요, 중심부가 이렇게 있고요, 팽창한 외곽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외곽부가. 예. 그래서 약간 그 반지 고리 모양이기도 하죠. 이게 바로 행성상 성운입니다. 여기 보면은 중심별을 제가 요 화살표 쳐놨어요. 여기 중심별 있지요? 여기도. 네. 자, 그 다음. 진짜 여기가 이제 마지막.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치며 핵융합 반응이 멈춘 별의 중심부는 이제 계속해서 수축합니다. 좀 전에 봤었죠? 행성상 성운 가운데 있던 그 중심별이요. 계속 수축을 하면 사이즈가 더 작아질 거예요. 그런데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물질들이 많이 수축해 있는 상태니까. 이게 바로 백색 외성입니다. 태양이 백색 외성이 된다면 지구만큼 크기가 작아질 것이다. 백색 외성의 중심부는 주로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핵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는 한 거지요. 탄소와 산소가 나온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은 표면 온도가 높지만 어때요? 사이즈가 너무 어둡죠? 그래서 HR도 상에서는요, 요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온도는 높지만 광도는 굉장히 어두운 거죠. 그래서 HR도 상의 왼쪽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별의 진화인데요. 여기 제가 그냥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볼게요. 원시별은 이제 성운이 뭉쳤어요. 그래서 서서히 중심 온도를 높이면서 빛을 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1000만 켈빈까지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면 주계열성으로 진화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이즈가 작은 별들은 그냥 그 상태로 사그라든다고 했죠. 태양 질량의 0.08배 되는 애들이요. 그럼 주계열성 가지에 이제 들어선 별들은 적색거성 또는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큰 애들은 초거성, 질량이 태양 정도면 적색거성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도 질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은 행성상 성운이지만 질량이 작은 애들은 이 적색거성에서 행성상 성운 되지 못하고 또 바로 백색 외성이 되기도 합니다. 태양 질량보단 살짝 작고 태양의 10분의 1 질량보단 큰 요 거성들이요. 자,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으로 됐다가 이제 중심부, 그 중심별이 계속 축소해서 이제 백색 외성이 됩니다. 이렇게 진화 과정 거치는 게 있고, 이제 초거성으로 진화한 별들은요, 한번 이제 그 맥동 불안정 단계에서 초신성 폭발을 꽝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이면 블랙홀이 되고요. 태양보다는 큰, 그치만 태양 질량의 3배보단 작은 그 별들은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성자 별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별의 그 종말 단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 백색 외성, 질량에 따라, 남아있는 질량에 따라 볼 수 있는 게 백색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이에요. 번외로 이제 갈색 외성은 아예 주계열성에도 못 도달한 거. 그 다음에 적색거성으로 되긴 됐지만 행성상성은 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사그라들어서 백색 외성이 되기도 한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제가 썼네요. 별 최후 순간 중심부 질량에 따른 종말. 자, 요 정도 질량값을 가졌다면 백색 외성. 별의 최후 순간의 중심부 질량이기 때문에 날아갈 거 다 날아가고 남아있는 그 중심부 질량을 의미합니다. 적으면 1.44배보다 적으면 백색 외성, 1.44배 이상 3 이하면 중성자별, 3 이상이면 블랙홀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이 막 사이즈가 막 엄청 크진 않는 거죠. 하지만 지구만한 블랙홀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뭐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쵸? 근데 이제 이 블랙홀의 크기를 항성과 비교하자면 이제 사이즈가 작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수업 중에 같이 요 HR도의 태양의 진화 과정 나타내기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열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